조금 전에 제가 이 유튜브의 성격과 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토요일인데 지금 저녁 9시가 넘어갑니다. 일을 하고 일을 하다가 퇴근하기 전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아주 파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한 판례입니다. 거의 이 판례는 유류분 사건에 굉장한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얼마 안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자, 보통 이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예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고 여기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1억의 부동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소유합니다. 그래서 쭉 여기까지 소유합니다. 여기까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억에 수용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는 3억에 매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기존에는 이게 만약에 여기서 10억이 됐다, 잠실아파트 같은 경우에 1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10억이 됐고 매각에도 공시금 10억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2억을 현금 증여로 봐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이거를 2억 2천만 원, 물가 상승률을 더합니다. 그러면 한 2억 2천만 원 나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받았지만 3억에 매각한 사람은 손해 현실로 증거는 3억밖에 안 되지만 10억을 증여받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러냐면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성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피상속인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을 증여한 거로 봤습니다. 이거는 소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로 갑니다. 상속분을 미리 땡겨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상속 개시 당시로. 상속 재산도 마찬가지로 이거로 봤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 상속 개시 당시로 다 따지는 거에 대해서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매각을 한 경우는 왜 이걸로 보느냐? 네가 매각한 거지. 그 이제 자유로 매각했기 때문에 10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건 다 맞습니다. 다른 건 다 맞는데 요게 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억에 매각을 했다면 3억의 그 매각 금액을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3억을.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잠실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 아파트가 있습니다. 18평을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2억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20억입니다. 예전엔 이걸 20억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2억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억에 매각을 해서 24평형을 샀습니다. 자기 돈 합쳐서. 이게 지금 25억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2억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18평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 장남은. 차남은 그걸 팔아서 자기가 2억에, 요거를, 예,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차남은 2억에 팔아서 24평을 샀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갖고 있는 장남은 20억이 기준이 되고, 팔아서 24평으로 갈아탄 차남은 2억이 특별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근데 대법원 판례는 매각을 했으면 매각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아버지가 있고 1, 2, 3이 있습니다. 다 여기는 뭐 증여를 다 받았습니다. 증여를 받았는데 이거는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받았을 때 소유된 것도 있고 수용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따질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수용당했습니다. 예. 이분은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따져보니 이분이 매각한 분이 유류분이 그러니까 금액이 소액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유류분의 부적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큰 경우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뭐 여기서 뭐 실제로 하다 보면 100억씩 적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가 뭐 5억을 받았다. 그럼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30억까지 되고 그 넘어가는 분을 이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1억에 매각했다 그러면 실제로 특별수익은 1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뒤집어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100억이지만 예전에 이 중에 일부를 매각을 했다. 일부 매각한 경우는 그 매각 대금을 중요로 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줄어버립니다. 100억이 아니고 뭐 70억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원고도 있고 피고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 부분이 매각했다. 최근에는 매각 금액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매각 금액이 안 나옵니다. 매각 금액이 안 나오는 경우는 결국은 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과거 금액, 과거 시가. 항상 근데 예전에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많이들 합니다.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이제 감정을 해서 시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근데 이거는 지금 유류분에 관련 판례입니다. 유류분. 그러니까 매각한 경우에 특별수익은 매각대금이다. 이거는 유류분 판례입니다. 이게 요번에 나온 게. 자, 이거를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논리가 이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특별수익, 유류분의 특별수익은 민법 1008조를 준용합니다. 이게 민법 100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데 이 원래 민법 1008조는 이게 원래 상속사건에 쓰는 판례 규정입니다. 이게. 따라서 민법이 준용하는 특별수익에 관한 이거를 어떤 게 특별수익이냐고 정하는 이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이 민법 1008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용하고 있는데 이 민법 1008조는 상속사건에서 나온 상속사건에서 원래 쓰는 그런 그 규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그 재건축이 됐을 때 재건축이 되는 경우는 보통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이게 권리가에다가 추가 분담금 나오죠. 추가 분담금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이게 이들에는 권리가액이 뭐 5억이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 2억을 냈다. 현재 14억입니다. 이게 부동산이. 특별수익을 이거 매각한 걸로 볼 거냐? 매각한 걸로 보면 5억입니다. 이게 증여금액이 권리가액이 5억이니까 재건축을 매각으로 본다면 그게 아니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한 거로 볼 거냐? 이렇게 되면 이건 10억입니다. 왜냐면 7억이 2배로 떴으니까 이것도 2배로 뛰는 겁니다. 비율로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 매각으로 볼 거냐? 소유한 거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소유한 거로 볼 거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매각이 아니고 소유한 거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유증을 했습니다. 유증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분양권으로 갔을 때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효력이 미치거든요. 왜냐면 이게 동일성이 유지돼서 형태만 바뀐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본 것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유용공증을 했습니다. 유용공증. 토지를 유용공증을 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단독입니다. 단독주택을 단독입니다. 단독주택. 이것이 재개발이 됐습니다. 이것을 유증을 했습니다. 이거 분양권 변경됐습니다. 분양권을 이 유용받은 분 앞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거에 비춰볼 때, 이런 논리에 비춰볼 때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이 되면 이걸 매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형태만 바뀌어서 소유한 거로 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오늘따라 유난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전에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소유한 거로 보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특별수익을 산정했기 때문에 산정했었는데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 대법원 판례가 매각 대금으로 돌아서니까 아직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이라든가 실무를 접하면서 추론하는 거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무를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이게 판문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거의 많은 유류분 사건과 상속 사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 개시 단계입니다.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전에 수용된 경우, 그 전에 매각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수용대금을 증여한 거로 본다. 이것도 매각대금을 증여한 거로 본다. 요것만 부동산 시가다.
가장 이번에 바뀐 건 이거다. 옛날엔 이게 절로 갔는데 이제 이게 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상속 사건을 지금 13년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문제가 좀 얘기를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달 6월 30일로 제가 이제 이 상속만 전문으로 하는 저희 로펌에 몸을 담은 지가 만 13년이 됐습니다. 이제 14년 차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차까도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잘 보내고, 그리고 다시 15년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